나왔어. 해당 영상은 시네랩 크리에이터로서 10월 30일 개봉하는 한국 독립영화 럭키아파트의 개봉 전시사회를 다녀온 뒤 제작된 영상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여성 인권, 사회적 약자와 성소수자들을 소재로 한 작품이 많이 개봉하고 있습니다. 상업영화 쪽에서는 대도시의 사랑법부터 시작해 딸에 대하여, 폭설, 우리는 천국에 갈 순 없지만 사랑은 할 수 있겠지, 공작새까지. 이는 단순히 LGBTQ, 즉 성소수자들의 이야기와 삶이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왔다의 해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지금을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이 그들의 이야기와 문화,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감추며 살아가기보단 이제 바로 옆에서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있다는 인식이 드디어 생기기 시작했다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을 만드는데 저는 무엇보다 영화라는 매개체가 기여한 힘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배우들이 페미니즘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목소리를 내고 있죠. 한국에선 대표적으로 손수연 배우가 그렇고요. 힘찬 있는 자라서부터 시작해 철봉하자 우리, 양치기까지 손수연 배우는 주변의 평가보단 자신의 신념과 색깔을 확실히 가져가는 배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신작 럭키 아파트는 어쩌면 그간 손수연 배우가 출연한 작품들 중 가장 자신의 신념을 가장 잘 표현한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작품 안팎으로 꾸준히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해주는 위치에 있었다면 이번엔 작품을 통해서 직접 성소수자, 선우를 연기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화적인 문법이나 캐릭터를 설정하는 방식이 개인적으로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몇몇 묵직한 대사들과 번뜩이는 배우들의 연기력은 작품 자체의 매력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품 럭키 아파트에 관한 리뷰를 해볼 텐데요. 작품의 결말을 제외한 크고 작은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감상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아랫집에서 자꾸 이상한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아서요. 진짜 아랫집에서 냄새 나는 거 맞아요? 아니 지금 13층 복도만 가도 냄새가 진동해요.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원래 살던 집에서 도망치듯 나와 드디어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된 커플 선우와 희서. 하지만 선우가 다리를 다치게 되면서 일을 못하게 되고 생활비를 비롯해 대출 이자를 감당하게 되면서 조금씩 부딪히기 시작하는데요. 한편 어느샌가부터 스멀스멀 악취가 올라와 가뜩이나 예민한 둘 사이에 더 큰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하고 결국 선우는 이 원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냄새의 원인이 바로 아랫집, 혼자 사는 화분 할머니의 집에서 나는 냄새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를 해결하려 노력하지만 대외적인 시선에서 자꾸만 아파트 내의 사건을 들쑤시고 다니는 선우를 곱게 보지 않는 아파트 동대표와 입주민들은 되려 선우와 희서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곧 자신들의 생활이 다른 사람들 잎에 오르내리지 않길 바라는 희서에게도 불편한 일이 되어버리고 이내 악취 문제에서 시작해 동성 커플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로 넘어가 선우와 희서를 더욱 압박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선우와 희서는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그저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머 이거 진짜 무슨 냄새지? 저 신고해야 될 것 같아요. 이봐요 무슨 신고를 한다고 그래요? 소문나서 좋을 건 없잖아요. 작품 럭키 아파트는 큰 틀에서 보면 동성애를 혐오하는 사람들을 향한 일갈, 성소수자들을 향한 연대와 위로를 보여주는 작품이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욱 다층적인 메시지를 지닌 영화입니다. 선우와 희서를 통해서는 동성 커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담으면서도 동성 커플 사이에서도 경제 수익에 따른 묘한 계급 갈등이 드러나고 외부적으로는 아파트라는 단절된 공간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문제, 직접 마주하는 오프라인에서의 단절이 커지면서 되려 온라인에서는 제한적이고 확실한 정보가 아님에도 쉽게 선동에 휩쓸리고 자신이 일이 아닐 때 악의적인 움직임은 단결력이 커지는 모순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여성 근로자들이 겪는 불공평, 노인 1인 가족에 대한 무관심, 성소수자들의 이야기를 작품은 최대한 놓치지 않고 그려내려 하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의 중심엔 선우가 있습니다. 짧게 묘사되었지만 작품에서 언급되었던 대사들로 미루어 보아 체육계 쪽에서 일했던 선우는 발목을 다치게 되면서 실업을 하게 되었고 결국 희서가 회사에서 온갖 부조리하고 수고스러운 일들을 다하며 승진에 눈을 붙이게 된 셈이죠.
악취가 윗집으로 올라올 정도로 오래 방치되어 있었던 화분 할머니의 죽음은 분명 선우, 희서의 집 말고도 다른 층, 옆집에서도 났을 테지만 누군가 처리하겠지 혹은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어가 버리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층, 특히 노인들을 향한 관심과 케어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해주죠. 그리고 성소수자로 살아감으로써 감내해야 하는 여러 시선과 차별은 분명 선우가 작품에서 보여준 행동들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관객들은 그렇기에 선우가 이 악취를 해결하려 여러 방법을 시도했다는 모습에서 조금은 의문을 가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선우가 너무 오지랖이 넓고 주변에서 하지 말라는 행동을 너무 독단적으로 움직여서 이를 크게 키운 건 아닌가 하고요. 조사는 다 끝난 건가요? 청소를 먼저 할 수는 없는 거겠죠. 혹시 집에서 이상한 냄새 안 나세요? 그 여자 둘이 사는 그 집 냄새 난다고 이렇게 물어보고 다니더라니까. 물론 선우의 모습은 분명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도 합니다. 같은 공간에 사는 희서나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들도 초기엔 크게 문제 삼지 않지만 유독 선우만이 냄새에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며 이를 어떻게든 끊어내고 싶어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작품을 관람하면 이 문제를 똑같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동대표의 딸 은주입니다. 이 둘은 묘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배척하고 감추고 싶어하며 좋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는 시선들을 피해 지금의 아파트로 몸을 숨긴 채 조용히 살아야 하는 선우, 위생이나 집값 등 여러 이유로 싫어하고 쫓고 싶어하는 길고양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은주. 이 둘에게 악취는 단순히 후각적인 부분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작은 것들, 아무 이유 없이 미움받는 것들, 힘이 없고 도움이 필요한 것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선우와 은주에겐 악취로 나타나는 셈이죠. 그렇게 이 둘이 조금이나마 서로를 이해하는 건 역시 크지는 않지만 나름의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이런 차별에 소극적이고 오히려 피해 다니려 하는 희서가 악취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부분 역시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이런 세세한 작품들의 디테일과는 다르게 가장 중요하게 다뤘어야 하는 부분인 선우와 희서의 갈등과 이해는 여전히 아쉬움을 남깁니다. 대다수 이성애자 커플의 문제가 아닌 소수 동성애자 커플의 갈등,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포지션은 단순한 커플의 갈등 그 너머의 것을 바라봤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이를 해결하는 방식은 너무 단순하고 보편적으로 그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5분짜리 작품 한 편에 너무 많은 메시지를 담아서일까요? 작품은 여러 갈등들을 명확하게 봉합해주지 않습니다. 선우와 희서의 갈등도 이 커플과 입주민들과의 갈등이 아니더라도 그 외적인 크고 작은 갈등들 역시 작품이 건네고자 하는 메시지에 담겨있는 작은 가지들이었지만 어느 것 하나 좋은 매듭을 짓지 못합니다. 작품에서 희서가 유독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입주민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자신에게까지 그 스트레스를 주는 선우에게 왜 그렇게까지 하냐는 질문에 남일 같지 않아서라고 했던 답변은 앞서 언급했듯 작품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문장이지만 여전히 그렇게 결말이 조금 더 현실적이고 디테일하게 그려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크고 작은 차별들이 완연하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작품 럭키 아파트는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만 좀 하면 안 될까? 이렇게까지 해서 너 숨기고 싶어? 남일 같지 않아서 그랬어. 남일 같지 않아서 그랬다고!